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온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아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연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 아니면 굴 먹으면 좋다는 얘기? 맞아요. 그런 이야기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단순히 아연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연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하고 또 어떤 음식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지 그 궁합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몸에 좋다는 영양소면 그냥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같이 먹는 음식이 뭐냐에 따라서 흡수율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제 지인 중에 60대 초반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몇 년 전부터 자꾸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잘 부러지고 상처가 잘 안 낫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연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굴도 챙겨 드시고 아연 영양제도 드셨는데 처음엔 별 효과를 못 느끼셨다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일 아침에 드시던 커피랑 녹차가 문제였던 거예요. 아연 영양제 드시고 나서 바로 녹차를 드셨으니 흡수가 제대로 됐을 리가 없죠. 이런 이야기 여러분 주변에도 한두 분은 계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특히 50대, 60대가 되면 우리 몸의 흡수 능력 자체가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궁합 이야기가 더더욱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아연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역할을 알아야 왜 부족하면 안 되는지, 왜 제대로 흡수해야 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아연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해요. 300가지라고 하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생화학적 작용에 아연이 손을 뻗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백질을 만드는 데도 필요하고 세포가 새로 생겨나는 데도 필요하고 상처가 아무는 데도 필요하고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도 꼭 필요해요. 그래서 아연이 부족해지면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가 자주 걸리거나 잘 낫지 않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약해지고 미각이 둔해지고 상처 회복이 느려지고 심한 경우엔 성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께는 아연이 더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연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합성과 분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굴이 정력에 좋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굴에 아연이 특히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물론 여성분들에게도 아연은 매우 중요해요.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아연이 역할을 하고 피부 재생과 탄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하는 영양소예요. 그럼 이제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나중에 궁합 이야기를 할 때 이 음식들이 기준이 되니까요. 아연하면 역시 굴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굴은 그야말로 아연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0g에 들어있는 아연의 양이 다른 어떤 식품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압도적이에요. 굴 6개 정도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아연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정도예요. 그 다음으로는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가 있어요. 특히 소고기는 아연 함량이 높은 편이고 식물성 식품에 비해서 흡수율도 훨씬 좋아요. 닭고기도 아연이 들어있긴 하지만 붉은 고기보다는 함량이 좀 낮아요. 그 다음에는 콩류가 있어요. 병아리콩, 렌틸콩, 검은콩, 두부 같은 것들이요. 이것들도 아연을 꽤 함유하고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릴 이유 때문에 흡수율이 동물성 식품보다 떨어지는 편이에요. 견과류 중에서는 캐슈넛, 아몬드, 호박씨가 아연이 풍부해요. 특히 호박씨는 작은 크기에 비해서 아연 함량이 상당히 높아서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좋아요. 또 통곡물, 특히 현미나 귀리 같은 것들에도 아연이 들어있어요. 해산물 중에서는 굴 외에도 게, 랍스터, 새우에도 아연이 들어있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아연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연과 정말 찰떡궁합인 영양소가 있는데 바로 단백질이에요. 특히 동물성 단백질이요. 고기나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 식품에는 아연의 흡수를 도와주는 아미노산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히스티딘과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아연과 결합해서 장에서의 흡수를 촉진시켜줘요. 그래서 소고기 볶음에 여러 채소를 곁들여 먹는다거나 굴을 먹을 때 달걀과 함께 먹는다거나 하는 방식이 아연 흡수를 높여주는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섭취했을 때 아연의 흡수율이 식물성 식품만 먹을 때보다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두 번째 궁합 좋은 영양소는 비타민 B6이에요. 비타민 B6는 아연의 체내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즉 흡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흡수된 아연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비타민 B육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닭, 가슴살, 참치, 연어, 바나나, 감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연이 풍부한 소고기에 감자를 곁들여 먹는다거나 참치에 현미밥을 먹는다거나 하는 식단은 아연 흡수와 활용 측면에서 꽤 좋은 조합이에요. 세 번째로 황합류, 화합물이 풍부한 식품들이 아연 흡수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마늘, 양파, 파 같은 것들이에요. 이 채소들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아연의 생체 이용률을 높여준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음식에서 마늘이나 파, 양파가 거의 모든 요리에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이 경험적으로 이런 궁합을 터득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소고기 볶음에 마늘, 양파 넣고 볶는 건 맛도 맛이지만 영양학적으로도 꽤 좋은 조합인 거예요. 네 번째로 구연산이 들어있는 식품들도 아연 흡수에 도움이 돼요. 구연산은 레몬, 오렌지, 귤 같은 감귤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구연산이 아연과 결합해서 아연이 장에서 더 잘 녹아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굴이나 고기 요리를 드실 때 레몬즙을 살짝 뿌려 드시는 게 사실 아연 흡수에도 도움이 돼요. 굴에 레몬즙 뿌려 먹는 거 서양식 먹는 방법인데 이게 그냥 맛을 위한 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조합인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고기 먹을 때 상큼한 과일 소스라든지 귤을 후식으로 먹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황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들과의 궁합도 좋아요.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들은 아연과 함께 먹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요. 이 채소들 자체에도 소량의 아연이 들어있는 데다가 비타민 C와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아연이 몸 안에서 산화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단 시금치 같은 경우엔 뒤에서 말씀드릴 피트산 문제가 있어서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적당량을 다른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게 포인트예요. 여섯 번째로 발효식품들이에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들이 아연 흡수에 도움이 된다는 게 참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발효 과정에서 피트산 같은 흡수 방해 물질이 분해되기 때문에 발효 전보다 아연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또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전반적인 미네랄 흡수에 도움이 돼요. 우리나라 식단이 발효식품 위주로 발달해온 게 건강 측면에서 참 잘된 일이에요. 된장찌개에 두부 넣고 김치 곁들여서 밥 한 공기 먹는 게 생각보다 아연 흡수에 꽤 좋은 식사 구성인 거예요. 자, 이제 반대로 아연과 궁합이 나쁜 음식들, 즉 아연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방해 요인 때문에 헛수고가 될 수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방해꾼이 바로 피트산이에요. 피트산은 피틴산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곡물, 콩류, 견과류의 껍질 부분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피트산이 아연과 결합해서 아연이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아연을 꽁꽁 묶어서 우리 몸이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현미, 통밀, 콩류, 병아리콩, 렌틸콩,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것들이 피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게 이 식품들이 동시에 아연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콩을 먹으면 아연을 섭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콩에 들어있는 피트산이 그 아연의 흡수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품들을 아예 안 먹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해결책이 있거든요. 콩이나 통곡물은 물에 충분히 불렸다가 드시면 피트산이 상당 부분 빠져나가요. 발화시켜서 드시면 더 좋고요. 또 발효를 시키면 피트산이 분해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두부나 된장, 청국장처럼 발효되거나 가공된 콩 식품이 그냥 콩을 먹는 것보다 아연 흡수에 유리한 거예요. 견과류도 물에 1시간 정도 불렸다가 드시면 피트산이 줄어들어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아연 흡수를 최대화하려면 이런 작은 습관들이 차이를 만들어요. 두 번째 방해꾼은 칼슘이에요. 칼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칼슘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아연과 서로 장에서 흡수 경쟁을 벌여요. 특히 칼슘을 고용량으로 보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칼슘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드시면서 아연을 함께 드시면 아연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유나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을 무조건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은 문제가 적어요. 문제는 보충제를 통한 고용량 섭취예요. 만약 칼슘 보충제와 아연 보충제를 함께 드시고 계신다면 이 두 가지를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칼슘 드시면 점심이나 저녁에 아연 드시는 식으로요. 세 번째가 아까 제 지인 이야기에서 나왔던 탄닌이에요. 탄닌은 차, 특히 녹차와 홍차, 그리고 커피에 많이 들어있어요. 탄닌도 피트산처럼 아연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아연이 풍부한 식사를 하신 직후에 녹차나 커피를 바로 드시면 그 식사에서 얻으려던 아연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할 수 있어요.
식사 후 최소 1시간, 되도록이면 2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연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영양제 드시고 바로 커피 한 잔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러면 영양제 먹는 의미가 많이 퇴색돼요. 녹차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음료인 건 맞아요.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연 흡수 측면에서는 타이밍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식간, 즉 식사와 식사 사이에 드시거나 식사로부터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드시면 괜찮아요. 네 번째는 철분이에요. 철분도 칼슘처럼 아연과 장에서 흡수 경쟁을 해요. 특히 비엠철, 그러니까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 형태와 아연이 같이 있을 때 이 경쟁이 심해져요. 빈혈 때문에 철분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철분 보충제와 아연 보충제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또 철분 함량이 높은 시리얼이나 강화식품들과 아연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해요. 물론 일반적인 식사에서 자연스럽게 섭취되는 수준의 철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보충제나 강화식품처럼 고용량이 문제예요. 다섯 번째는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은 아연 흡수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기도 하고 체내에서 아연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연 결핍 위험이 높아요. 또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도 아연이 소비돼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아연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데 술이 아연 흡수는 방해하고 소모는 촉진시키는 이중으로 나쁜 효과를 내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음주량을 줄이시는 게 좋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아연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말 그래요. 여섯 번째는 설탕이에요. 정제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아연 배출이 늘어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또 당분이 높은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 과정에서 아연이 소비돼요. 현대인들이 설탕을 워낙 많이 섭취하는 게 아연 결핍의 숨은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달콤한 간식, 음료, 과자 같은 것들을 줄이시는 게 단순히 혈당 관리 측면뿐 아니라 아연 유지 측면에서도 도움이 돼요. 일곱 번째로 칼슘 강화 식품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즘 시중에 칼슘이 강화된 두유, 오렌지 주스, 시리얼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식품들을 아연이 풍부한 식사와 함께 드시면 앞서 말씀드린 칼슘과의 경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아침 식사 시간에 이런 것들이 다 모이는 경우가 많아요. 칼슘 강화 두유에 통곡물 시리얼에 견과류까지 한꺼번에 드시면 피트산 문제에 칼슘 경쟁까지 겹쳐서 아연 흡수가 상당히 방해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조금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뭘 먹어야 할지, 뭘 피해야 할지 머릿속이 좀 뒤죽박죽 될 수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실제 식단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 식사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연 흡수에 좋은 아침 식사라면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달걀을 스크램블이나 삶은 달걀로 드시고 통밀 토스트보다는 흰 식빵이나 밥을 드시는 게 피트산 문제에서 자유로워요. 거기에 삶은 고구마나 감자, 그리고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같은 채소를 곁들이면 좋아요. 음료는 아침 식사와 함께 바로 커피나 녹차를 드시기보다는 물이나 과일즙으로 하시고 커피는 식사 한두 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점심 식사 예시는 어떨까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볶음에 마늘, 양파를 넣고 볶으신 거에 현미밥보다는 잡곡밥이나 흰쌀밥을 드시면 좋고 김치나 된장국을 곁들이면 금상첨화예요. 후식으로 귤이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드시면 구연산의 도움으로 아연 흡수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저녁 식사라면 굴이나 깨, 새우 같은 해산물을 메인으로 하시고 레몬즙을 살짝 뿌려 드세요. 나물 반찬을 드실 때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볶은 것들로 드시면 좋아요. 된장찌개나 청국장찌개를 곁들이면 발효식품의 장점도 함께 얻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아연 섭취량도 늘리고 흡수율도 높이는 식단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연령대별로 왜 아연 관리가 특히 중요한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주로 50대, 60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연령대에 아연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위장에서 분비되는 위산의 양이 줄어들어요. 위산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시키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아연을 비롯한 미네랄들이 흡수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는 데 도움을 줘요. 위산이 줄어들면 아연 흡수율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소장의 흡수 능력 자체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저하돼요. 그러니까 30대 때와 똑같이 먹어도 50대, 60대가 되면 실제로 몸에서 쓸 수 있는 아연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소화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나이대일수록 아연 섭취와 흡수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이 나이대에 여러 가지 약을 드시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위장약 같은 것들이요. 이런 약들 중 일부가 아연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제산제나 위산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은 아연 흡수가 더 방해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나 약사 선생님께 아연 흡수에 영향이 있는지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이뇨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뇨제를 복용하시면 소변으로 아연이 더 많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혈압 때문에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아연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챙기실 필요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특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혈당이 높으면 아연 배출이 증가하고 또 당뇨 자체가 아연 대사에 영향을 미쳐요. 아연이 인슐린의 저장과 분비에 관여하는데 아연이 부족하면 인슐린 기능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서 악순환이 생길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연 수치를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채식을 하시는 분들도 아연 결핍에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아연은 동물성 식품에 비해서 흡수율이 낮고 피트산 같은 방해 물질과 함께 섭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채식주의자분들은 아연 섭취량을 일반인의 1.5배 정도로 높이는 것이 권장되고 있어요. 피트산을 줄이는 조리법, 즉 콩이나 견과류를 물에 불리거나 발화시키거나 발효시켜서 드시는 게 더욱 중요해요. 자, 이쯤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다들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60대 중반의 한 어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은 몇 년 전부터 미각이 이상해지셨다고 해요.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고 특히 짠맛과 단맛을 잘 구별 못하게 됐다고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자녀분이 걱정이 돼서 검사를 받아보니 아연 수치가 많이 낮았다고 해요. 아연이 부족하면 미각을 담당하는 미래 세포의 재생이 잘 안 되거든요. 아연을 의식적으로 챙기기 시작하고 식습관도 조금 바꾸셨는데 이분이 매일 마시던 두유를 식후 바로 마시는 습관이 있었대요. 칼슘 강화 두유를요. 그 시간을 바꾸고 굴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챙겨 드시고 아연 보충제도 커피와 시간을 두고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몇 달 후에 미각이 많이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바꾸면서 일어난 거잖아요. 참 신기하죠?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까? 50대 후반의 남성분인데 상처가 너무 안 낫는다고 하셨어요. 작은 상처도 아무는데 일반인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늘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요. 이분 식단을 들여다봤더니 채소를 정말 열심히 드시는 분이셨어요. 건강을 챙기겠다고 현미밥에 콩 반찬, 두부조림, 견과류 간식을 매일 드시는 모범적인 분이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식단이 아연 흡수를 많이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거의 없고 피트산이 많은 식품들 위주로 드셨으니까요. 거기에다가 물 대신 녹차를 하루에 대여섯 잔씩 드셨대요. 건강하게 살겠다고 했던 모든 선택들이 아연 흡수를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식단을 조금 바꾸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고기나 생선을 드시고 녹차는 식후 한두 시간 뒤로 미루고 콩과 견과류는 물에 불렸다가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상처 아무는 속도가 빨라지고 피로감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영양소 간의 상호작용을 알고 먹는 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실감하게 돼요. 이제 아연 보충제에 대한 이야기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식품으로 충분히 섭취하는 게 가장 좋지만 때로는 보충제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연 보충제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황산아연, 글루콘산아연, 피콜린산아연, 아세트산아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알려진 것들은 글루콘산아연과 피콜린산아연이에요. 황산아연은 가장 흔하고 저렴하지만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복에 드시면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아연 보충제는 공복보다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위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아연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남성 기준으로 10mg 정도예요. 성인 여성은 8mg 정도고요. 보충제로 드신다면 이 권장량을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아연은 과잉 섭취에도 문제가 생겨요. 너무 많이 드시면 구리 흡수를 방해하고 메스꺼움이나 두통, 소화불량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오히려 면역 기능을 해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요. 좋다고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적정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또 아연을 보충제로 드실 때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연 보충제는 철분 보충제, 칼슘 보충제와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커피나 차와도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세요. 그리고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한데 일부 항생제는 아연과 결합해서 항생제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아연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항생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에 아연 보충제 복용을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바로 아연과 피부 건강에 관한 이야기예요. 50대, 60대가 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상처 회복이 느려지는 걸 많이 느끼시잖아요.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만이 아니라 아연 부족이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아연은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콜라겐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핵심 단백질인데
이 콜라겐을 만들 때 아연이 필수적으로 관여해요. 또 피부세포가 재생되고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도 아연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연이 충분하면 피부 재생이 빠르고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염증성 피부질환, 예를 들어 여드름이나 습진, 건성 같은 것들도 아연 보충으로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들이 보고돼 있어요. 물론 모든 피부질환이 아연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만성적인 피부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연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피부에 좋은 음식과 아연이 풍부한 음식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굴, 소고기, 달걀, 연어, 호박씨 같은 것들이 아연과 함께 피부 건강에 좋은 다른 영양소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건강을 위해서 식단을 챙기신다면 자연스럽게 아연도 챙겨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번엔 아연과 면역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즘 면역력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이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특히 더 그렇게 됐는데 아연은 면역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예요. 아연은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의 성숙과 기능에 꼭 필요해요. T세포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면역세포인데 아연이 부족하면 이 T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연이 부족한 사람들은 감기나 독감에 더 자주 걸리고 한번 걸리면 더 오래 앓는 경향이 있어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감기 증상이 나타난 후 24시간 이내에 아연 사탕이나 아연 용액을 복용하면 감기 지속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여러 건 있어요. 물론 이미 걸린 감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지속 기간을 줄이는 거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예요. 그래서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의식적으로 더 챙겨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아연은 단순히 면역세포의 기능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도 해요. 만성 염증은 심장병, 당뇨, 암을 비롯한 많은 만성 질환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데 아연이 이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만성 염증 관리가 중요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번엔 아연과 인지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특히 중장년층 분들께서 관심 가지실 내용이에요. 뇌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아연이 역할을 해요. 특히 해마라고 하는 뇌의 기억 중추에 아연이 많이 존재하는데 아연이 기억 형성과 학습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부 연구에서는 아연 결핍이 인지 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어요. 물론 아연 하나만으로 치매나 인지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한 아연 섭취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해요. 뇌 건강을 위해서 오메가3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흥미로운 건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들, 예를 들어 연어나 정어리, 꽁치,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들의 아연도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생선들은 아연 흡수를 돕는 단백질도 풍부하고요. 그러니까 뇌 건강을 위해서 등 푸른 생선을 자주 드시는 게 아연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에요. 이제 계절별로 아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게 의외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겨울철에는 굴이 제철이에요. 굴은 아연의 보고라고 했잖아요. 겨울에 굴을 충분히 드시는 게 계절 면역력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아연 보충에도 좋아요. 겨울에 굴찜, 굴국밥, 굴전 같은 요리를 자주 드시는 게 옛날부터 내려온 지혜인데 영양학적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는데 땀으로도 아연이 빠져나가요. 특히 더위에 많이 활동하시거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아연 섭취에 더 신경 쓰실 필요가 있어요. 여름철 보양식으로 먹는 삼계탕이나 장어 같은 것들이 아연을 포함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서 그 계절에 특히 챙겨 드시면 좋아요. 봄, 가을에는 제철 채소와 해산물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봄에는 봄나물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나물 반찬을 드실 때 고기나 달걀을 함께 드시면 아연 흡수가 더 잘 돼요. 가을에는 전복이나 홍합이 맛이 좋아지는 시기인데 이것들도 아연이 풍부한 식품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아연과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아연 부족을 의심해 보세요. 상처가 잘 안 낫는다. 머리카락이 자꾸 빠진다. 손톱이 약하고 잘 부러진다. 식욕이 없고 미각이 둔해졌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한번 걸리면 잘 안 낫는다. 피부가 건조하고 트러블이 잦다. 쉽게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신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아연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아연 수치는 일반적인 건강검진에 기본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 선생님께 따로 아연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검사에서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음식으로 먼저 보충해 보시고 시기만으로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고려해 보시되 반드시 적정량을 지키래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이야기했어요. 아연이 풍부한 식품들, 아연 흡수를 도와주는 단백질, 비타민 B6, 구연산, 마늘 같은 황합류 식품들, 그리고 발효식품들.
반대로 흡수를 방해하는 피트산이 많은 통곡물과 콩류, 탄닌이 많은 커피와 차, 고용량의 칼슘과 철분, 알코올, 설탕.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실생활에서 조금씩 적용해 나가시면 분명히 건강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건강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몸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딱 하나라도, 예를 들어 아연 영양제 드시고 바로 커피 마시는 습관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세요. 그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건강하게 지내세요.